아시아 최고로 부유한 대일본 제국을 홀대하다니 말이야. 아니, 미국 공항에서 한국인만 특별 우대하다니 말도 안 돼. 호노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공항만큼 한국의 인지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 공항에서 받는 환대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울 같은 현상인데요. 이와 반대로 일본인 승객들에게는 한국인과 같은 특별한 대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유학 중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했었던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서 그녀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순수 혈통 일본인으로 호노카라고 해요. 일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대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이 잦았고 부모님이 대학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다녔으면 하셨거든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어차피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 발전된 나라인데 굳이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죠. 일본은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정말 열심히 해요. 저 역시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니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지내는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부모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세계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제가 살게 될 세상은 지금과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해외에서 공부하며 여행도 하고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결국 부모님 뜻을 따라 유학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고르게 되었죠. 제 자랑일 수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돈도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유학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를 갔으면 하셨어요. 일본과 견주었을 때 국방력이나 발전 사항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전 달랐죠. 어차피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라면 굳이 비슷한 나라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일본을 더 큰 나라라 생각하는 나라로 갔을 때 편리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지 않아도 제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나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게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서 꼭 방학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말했는데 부모님 표정이 참 난감했어요. 유학을 가길 원했지만 굳이 한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죠. 우회적으로 차라리 중국은 어떻겠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중국은 왠지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대학을 가려면 차라리 중국 내에 괜찮은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죠. 그렇게 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냐며 저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본을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온 저를 오히려 일반 친구들 대하듯 대해주는 한국 친구들이 고마웠죠. 대학교 역시 일본의 캠퍼스보다 작았지만 학생들의 학구열은 상당히 높았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공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 공부를 꽤 잘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니 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기 시간을 알차게 보냈거든요. 특히 제가 어울렸던 친구들은 총 3명이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유럽 여행을 같이 가자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죠. 처음엔 솔직히 부모님이 보내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다는 말을 하는 한국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 그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본 친구들보다 한국 친구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게 제가 꿈꾸는 제 모습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에게 저 역시 유럽 여행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살짝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원한다면 그래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럽 여행의 준비가 시작되었고 즐거운 마음에 미국행 비행기 표를 끊게 되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시작할지 친구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미국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대부분 나라를 어릴 적 한 번쯤 가봐서 크게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국인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같이 하게 되면 무언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매일 일본 친구들과 어울리다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인 사이에서 지내다 보니 조금씩 다른 사고를 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일본과 가까워서 시작했던 한국 유학 생활이 조금씩 저를 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일본과 다른 생각을 하는 한국인들이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을 뿐이거든요. 여행을 많이 다녔어도 유학 온 지금처럼 그 나라 사람들과 많이 교류할 상황이 없었던 만큼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요. 여하튼 그렇게 설레는 느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비행 끝에 미국 공항에 도착했죠. 미국 공항은 한국 공항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질 수준이었어요. 전에도 언젠가 왔던 것 같은데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저 역시 보고도 깜짝 놀랐을 정도였죠. 입국 심사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려고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친구들은 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들을 막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국 심사줄은 여러 곳이 있었고 같은 곳에 줄을 선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자랑은 아니지만 많은 해외여행을 경험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만의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줄에 서게 되었고 친구들은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곳 중 가장 끝에 서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줄 알았죠. 그런데 3명의 한국인 친구들은 마치 지하철에서 개찰구를 빠져나가듯이 상당히 빠르게 입국 심사하는 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보고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그 한국인 3명의 친구 말고는 모두 저처럼 줄을 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렇게 심사 없이 빠져나간 한국인 3명 친구를 붙잡는 미국인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제 기준에서 무단으로 입국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불법으로 한밤중에 몰래 입국한 것처럼요. 물론 한낮에 공항에서 무리지어 입국했으니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때 제 마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입국 심사줄에서 빠져나와 한국인 친구들이 빠져나간 줄로 이동했어요. 속으론 조금 밉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줄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 싶었거든요. 같이 여행을 가자고 말해놓곤 자기들끼리만 행동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행 왔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한국인 친구들이 빠져나간 줄로 이동해 여행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입국대로 갔는데 한국인 친구들과 다르게 미국인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한국인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인 일행이 있다고 답했죠. 미국인 입국 관계자들은 저에게 그러면 한국인이냐고 재차 물었어요. 그래서 전 아니라고 전 일본인이고 좀 전에 한국인 친구들이 이쪽을 통해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인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쪽으로 입국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한 거죠. 미국인 입국 관계자들은 저에게 입국 심사를 제대로 받기 위해 되돌아가서 줄을 서라고 말했어요.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죠. 한국인 친구들이 분명 3명이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듯 지나가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그런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미국 입국 관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언성을 높여가며 따지는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정말 어이없었죠.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줄을 서야 한다고 했거든요. 전 제가 들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인 입국 관계자는 한국은 미리 전자비자를 신청하면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미국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라고 말하더군요. 일본은 절대 그럴 수 없으니 가서 줄이나 서라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화가 나 왜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공항에서 문제를 일으켜봤자 불리한 건 저였으니까요.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다시 입국 심사줄에 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그제서야 한국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입국 심사줄이 길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공항 안에 있는 카페에 가 있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를 위한 말이었던 거였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말했던 거죠. 그때 왜 자세하게 묻지 않았을까 후회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차례를 기다렸다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좀 전에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왔고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는 말이 플러스로 작용되었는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덜 걸렸다는 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4개의 질문을 받았지만요. 그렇게 시작된 미국 여행은 솔직히 좋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일본의 자부심이 조금씩 깨지는 걸 느꼈거든요. 세계가 일본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배웠는데 아니었죠. 심지어 미국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 꼭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여행을 하다 보면 식당을 갈 일도 많고 숙소에서 숙소 관리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일처럼 미국 현지인을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꼭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적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해 보여. 사실 어느 나라라고 묻는 일이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의 눈에는 아시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달라진 분위기는 가는 곳마다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묻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전에 한국인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고 답했거든요. 그러자 딱딱했던 표정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반갑다는 말을 들었어요. BTS를 알고 있다면서 자신이 얼마나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했죠. 그 분위기는 정말 묘했어요. 일본인이라고 말했으면 전혀 느끼지 못했을 따뜻한 환대가 느껴지자 저는 일본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이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입국할 때 나빴던 기분은 오히려 여행 내내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여행 내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묻는 질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죠. 굳이 그 미국인이 저를 콕 집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다른 한국인 친구들도 저는 일본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기에 조용히 한국인인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미국 여행하는 내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일본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죠. 일본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시끄러워. 일본 사람들이 오면 빈자리가 있어도 예약 손님이 있다고 말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순간 부끄러웠거든요. 한국인 친구들과 떠난 미국 여행이라 저 역시 한국인인 척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했죠. 한국인 친구들 역시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를 의식했어요. 빠르고 자연스럽게 화제거리를 돌리려 했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들어온 미국 사람들의 말은 쉽게 제 머리를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행 내내 머릿속에서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선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교육을 시키나 싶을 정도로 세상은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세상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엄마도 모르는 게 있었네요. 굳이 왜 한국으로 유학 가냐고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사실 한국이 세계에서 일본보다 더 인정받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전 한국 유학 생활이 끝나더라도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진짜 일본의 모습을 알아보고 싶거든요. 일본에서 제가 20년 동안 받았던 교육이 진짜가 아니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본 비자가 아닌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진심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런 제 마음을 부모님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응원의 말이 필요했거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으로 유학을 온 후 한국인 친구들과 미국을 여행했던 일본 여성 호노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가끔은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렇듯 여행으로 배우는 것들이 더 값지게 다가오는 순간도 있는데요. 외국에 가보면 한국인을 만난 외국인들의 환대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먼저 한국어로 인사를 해주며 다가오기도 하고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근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일본 여성이 보았던 것처럼 공항에서는 더 특별한 환대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국적을 확인하고 그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한국인 친구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차별받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국제관계나 문화적인 인식 차이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한 대우 차이도 있다는 것인데요. 공항 직원 개개인의 경험으로 인해 어떤 국가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인 승무원들이 한국 비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안겨준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저는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역사와 낭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온 애니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왔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 풍차라며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제가 태어났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있었던 저의 고향입니다. 아직도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립고 가끔은 풍차가 돌아가는 언덕의 풍경이 너무 그립지만 이제 한국에 정착하니 그동안의 네덜란드의 불편했던 점 때문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한국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고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1시간 안에는 받아서 먹으며 집을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굉장한 나라 한국. 길에서 강도나 소매치기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고 새벽 시간에도 밤 문화를 즐기며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나라. 공공장소에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훔쳐가는 일이 없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 한국. 초고속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인터넷 환경이 빠른 나라. 지금의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네덜란드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부러움에 몸살이 난다고 꼭 초대해 달라고 한답니다. 유럽 여행의 꽃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언덕에 올라가서 야경을 바라보고 풍차가 돌아가는 시골 마을에 다녀오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암스테르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한국인도 많이 봤지만 저는 사실 정말 한국의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을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고 싶다면 꼭 조심해야 할 사항을 한국 친구들에게 알려주곤 한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은 정말 위험하면서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유럽 전역이 모두 소매치기가 많다는 것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거기다가 스키폴 공항은 정말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되었고 물가 또한 상당히 비싸요. 거기에 입국 심사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른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아름다운 도시인 반면 사실 암스테르담은 관리가 매우 안 되는 곳이에요. 길가에 히피 소매치기도 많고 개똥과 쓰레기도 정말 많아요. 한국은 성숙한 반려견 문화론 모두 다들 배변 봉투를 들고 다니며 치우더군요. 이런 시민의식은 정말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선 이걸 치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한국에 오고 나서야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네덜란드인의 자긍심이 있고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두 가고 싶어 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사실 외국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는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아시아인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누가 보기에도 아시아인인데 영어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덜란드에 가면 그런 점은 조심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지금은 참 한국인들에게 미안한 점이지만 백인도 아닌 아시아인들이 영어로 네덜란드인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지 이해 가시나요? 그렇죠.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유럽인들의 생각입니다. 아시아인을 통틀어 자기들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저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를 한 경험으로 아시아인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특히 한중일 세 국가는 특징이 정말 명확하답니다. 중국은 설명하기 힘든 정도의 시끄러움과 비매너가 매우 여러 명에게 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탑승하는 비행에는 선배 승무원들은 오프 신청을 많이 하기도 한답니다. 비행 내내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요구사항이 정말 많아 가는 내내 피로감에 찌들 것을 생각하면 한눈에 딱 봐도 중국인이 머물다간 흔적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반면 일본인 승객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으며 조용히 요구사항도 잘 없는 편이라서 승무원들에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에요. 한국인은 말씨도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하면서 예의 있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요. 한국인들은 특히나 배려심이 넘치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멀리 긴 시간 여행을 하며 오다 보면 힘들어서 간혹 비행기 내에서도 까칠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인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특히나 아이와 노인에 대한 배려심이 잘 드러나 특히 이기적인 일본인이나 무례한 중국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답니다. 저는 탑승하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무언가 일본인과는 다른 친절함과 다정함이 보이는 한국인에게 저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교육 시절 정말 힘든 교육 일정이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나라와 인종이 함께 섞여 교육을 받고는 합니다. 전 세계 공항의 안전 시스템을 배운다거나 외국어 테스트, IQ 테스트까지 화장하는 법, 머리하는 법을 같이 교육을 받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저는 정말 질려버렸어요. 조용하고 얌전한 줄 알았던 이 승무원이 사실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은근한 따돌림을 유도하고 다녔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영어, 불어, 일본어 모두 구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발음이 알아듣기 힘든 수준이었고요. 늘 앞에서만 조용히 뒤에서는 뒷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를 보고 나니 조용한 일본 승객들이 떠오르더군요. 승무원이 되고 여러 비행 스케줄이 생기며 각국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승무원이 되어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같이 비행 스케줄을 맞춰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지요. 승무원들에게 정말 꿀같은 여행지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엔저로 인해 일단 물가가 상당히 싸서 쇼핑하기 좋아서 일본에 가게 되면 왕창 쇼핑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해요. 지금은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 상공을 지날 수 없어 일본까지 가게 되는데 7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다 보니 가까운 유럽에 2~3시간. 비행보다는 준비시간 포함해서 뜨고 내리는 수가 확연히 적어지는 긴 비행을 좋아하게 된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만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승객들에게 호되게 당한 승무원들은 선입견이 있는 편이지요. 제가 이번 비행을 마지막으로 휴직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의 친한 동료들과 마지막 여행이 되는 곳이 승무원들 만장일치로 일본이 되었네요. 친한 동료들과 일본 여행을 갈 생각에 신이 난 비행의 어느 날이었어요. 도쿄발 비행이라 안심하고 휴가 때 미리 다녀올 곳을 체크하고 이륙해서 장시간 비행이 시작되었어요. 출발 때부터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불안한 기분이 있었지만 워낙 베테랑 기장님이고 손발이 잘 맞는 오래된 동료들과의 비행이라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며 서비스에 집중을 하려 하는데 평소와 다른 불안한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아야 하는 훈련도 잘 되어 있지만 이날은 특히나 난기류의 기체 결함까지 있는 것 같다는 기장님의 호출로 전 승무원들이 다소 긴장 상태에서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님의 비상 지시가 승무원 전체에 내려졌고 비상 착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쿄로 향하던 비행기는 급히 한국상공에서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어 정비를 받아야 했어요.
비상 착륙으로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에게도 비상 착륙에 대한 안내와 함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빨리 설명을 해야 해서 엄청 긴장된 상태가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세련된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깨끗하고 마치 호텔 라운지 같은 이곳에 마음이 놓이며 곳곳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크고 넓고 웅장한 인천공항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비행기 모습이 정말 설레이고 두근거리기까지 했어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며 야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있는 안내 로봇과 청소 로봇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크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 AI 로봇 청소기라니. 한국은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최첨단 공항이라는 말을 승무원 교육 시절에 들은 적이 있어 실제로 보니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넉놓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비상 착륙 때 긴장했던 탓인지 피로감이 몰리며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니 그대로 저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금방 정신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때 한국 승무원이 옆에 있었어요. 다른 승무원 동료들은 입국 심사실에서 기장님과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고 저는 잠시 먼저 라운지에 도착해 있어 혼자 있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국 승무원은 저에게 다가와서 땀을 흘리고 어지러워하고 있는 저를 보고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게 이동하고 있어 제가 어디로 가는 거냐 물으니 병원으로 간다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큰 공항에서 언제 병원을 가는 건지 갑자기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하면서 어디 잠깐 누워서 쉬고 싶다고 했더니 한국 직원은 걱정하지 말라며 공항 내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니 스키폴 공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부정맥 증상이 의심된다고 빨리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저는 아직까지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살았고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진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비싸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응급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고작 이런 비용이 나오다니 정말 가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 진료인데도 2만 원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빠른 진료를 마친 뒤 정신이 드니 갑자기 두고 온 제 캐리어가 걱정돼요. 한국 직원에게 캐리어를 잃어버렸다고 어쩌면 좋으냐고 울며 이야기하니 한국 직원은 웃으며 저를 토닥여 주었어요.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라며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해주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와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어 제 캐리어만 덩그러니 혼자 있을 텐데 말이죠. 암스테르담에선 들고 있는 캐리어도 뺏어서 도망가는데 이렇게 소중한 캐리어를 그냥 두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국 승무원이 방송을 해서 저의 동료들과 기장님에게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해서 휴게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마치 거짓말처럼 제가 앉아있던 라운지에 제 캐리어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 있죠. 동료들을 만나 기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수리해야 하는데 한국 측에서 우리의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비행기 수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한국이 저에겐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일본보다 기술력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동료들과 이번 여행을 계획한 것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다른 항공사에 지원하게 되어 동료들과는 마지막 여행이 되는 것이라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기대해서 가게 된 일본인데 다들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한국 인천공항이 너무 좋아서 안심이 되었는데 그런 저를 보고 한국 승무원이 너무 지쳐 보인다며 좀 쉬어야겠다고 하더니 어딘가를 데려갑니다. 공항 내에 있는 캡슐 호텔이네요. 이곳에서 비행기가 수리되는 동안 쉴 수 있고 오랜 비행 내내 고생했을 저에게 씻고 쉬라고 알려주더군요. 유럽 대부분 어느 곳에도 이런 최신 시설을 찾아볼 수 있는 공항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중국과 일본으로도 비행을 많이 갔지만 이렇게 한국과 같은 깨끗하고 최첨단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공항을 보진 못했어요. 잠시 한국 승무원의 도움에 따라 샤워를 마치고 쉬고 있으니 한국 승무원은 다음 비행 스케줄이 있어 가봐야 한다며 저에게 몸조심하라고 걱정을 해주었어요. 정신이 없어서 한국 승무원의 도움으로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치료받고 쉴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녀는 그냥 지나가다가 저를 도와준 것이었어요. 헤어질 생각에 너무 아쉬워 암스테르담에 오게 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SNS를 서로 주고받으며 인사를 했어요. 한국 승무원이 알려준 식당과 쇼핑몰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안정을 찾으니 배가 고파 식당으로 가서 일단 요즘 소문이 자자한 김밥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간단한 주문과 함께 금방 김밥이 나오네요. 역시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이 간편하고 일처리 빨라서 외국인이 보기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신선한 재료들로 싼 김밥을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면서 면세점 구경을 하고 싶어졌어요. 공항의 규모만큼이나 면세점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일본에 들러야 할 일정이 있어 면세점 쇼핑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친절한 직원들과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유로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물건들이라 너무 좋아서 일본에 갔을 때 사려고 했던 품목들을 모두 면세점에서 이미 사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곳곳에 와이파이가 있어 제가 편안하게 어느 곳에서나 저의 상황을 SNS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에선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외국 대다수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에선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애플 매장 정도에 가야 가능하며 일반 카페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상당히 느리거든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인천공항은 어쩌면 이렇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식당, 카페와 은행, 그리고 우체국 샤워 시설까지 여행객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을 다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집결해 놓은 그런 장소였어요. 모든 공항들이 그렇듯 입국 심사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인천공항은 정말 입국 심사가 빠르고 특히 셀프 위탁 수화물 서비스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셀프 체크인과 셀프 수화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공항에도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시스템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큰 규모와 깨끗한 시설의 공항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제가 다녀본 모든 나라들 중에 정말 인천공항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한 번은 중국 공항에서 경유를 하게 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 공항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는데 정말 시끄럽고 지저분해서 오래 있기 너무 힘들었던 것을 떠올리니 한국은 정말 쾌적하네요.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식도 먹고 카페도 들르고 편안히 즐기고 있는데 기장님께 연락이 와서 비행기 정비는 오늘 내로 마무리가 될 테니 이제 출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아니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불과 반나절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 비행기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한두 시간 후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너무 아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일 처리를 하고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곳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기술력 또한 뛰어난 한국인데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일정대로 비행기가 수리되고 저희는 모두 일본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의 모습과 일본의 모습이 살짝 비교되며 그새 벌써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동료들과 마지막 여행이 되는 이번 여행에서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할 줄이야 계속 한국에 아쉬움이 남아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 승무원의 SNS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뷰티 문화 안전함 그녀를 통해 한국을 더 잘 알게 되고 보니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이번 여정을 마무리 후 휴직에 들어간 저는 다른 항공사에 지원하려 했지만 조금 더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어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으로 한국 항공사를 이용하니 그동안 저의 승무원 생활이 반성되는 모습도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은 어쩜 그리 피부도 좋고 계속 웃으며 안내하는지 정말 인형 같았답니다. 기내식으로 나오는 음식들도 다 맛있고 영양가가 골고루 섭취되는 음식이라 한국 항공사에 근무하는 승무원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다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무작정 한국행을 선택했지만 저는 이곳의 항공사 승무원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처럼 한국의 편리한 생활에 저는 이미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여권을 만들고 싶은 지경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불시착하게 된 경험으로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애니양 사연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애니양이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길 바라며 한국 승무원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자신은 한국 사람들 덕분에 행복을 지키고 있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퓨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고 새로운 조합의 음식을 만들거나 맛의 조화가 좋은 식재료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에서 요리 전공을 했죠. 졸업 후에는 운이 좋게도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이 되어 착실히 일을 하며 실력도 쌓으며 돈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 색다른 음식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시도하는 편인데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타국 음식점이 생기면 꼭 먹었기에 꽤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각국의 다양한 음식 중에 저는 한식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굉장히 다채로운 맛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제가 한식을 접한 것은 런던 코리아타운 내에 있는 한식당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불고기와 잡채를 먹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음식의 조합도 매우 좋고 고기를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탄하며 먹었었죠. 처음 맛본 한식의 맛이 강렬해 몇 개월 뒤에 다시 갔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찌개와 녹두전을 먹었는데요. 이전에 먹었던 불고기 잡채와는 완전 또 다른 느낌의 맛이었죠. 디저트로 나오는 식혜도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기 중에 지연이라는 한국 친구에게 한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니 한식에는 아주 많은 맛이 있다면서 아직 못 먹어본 음식이 정말 많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꿈꿔온 버킷리스트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추가되었죠. 그건 한식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가서 한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재료의 조합과 소스의 맛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레스토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제 꿈을 이룰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한국으로 연수 갈 요리사를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저희 레스토랑 헤드 셰프님과 함께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한국분이 있는데 서로 젊은 보조 요리사를 1년 동안 교환하여 연수의 기회를 주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세계적으로 아직 요리로 유명하지도 않고 영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을 가길 꺼려했지만 저는 꼭 얻고 싶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지원했고 저에게 기회가 왔죠. 사실 지금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행하고 있으니 지금 같았으면 저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 문화는 매우 낯설었기에 운이 좋게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지금은 많은 영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수 초반에 쓸 생활비와 체류비 등을 위해 2천만 원 정도 지갑을 챙기고 간 김에 한국 이곳저곳도 돌아보며 한국의 여러 지역 요리도 먹어볼 생각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일단 연수하기로 한 서울 레스토랑 근처의 레지던스에 묵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도착 후 레지던스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에서 버스를 탔는데요. 가기 며칠 전부터 너무 설레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서인지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 버스 안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죠. 그래도 레지던스 근처에 도착할 때쯤 잠에서 깨어 부랴부랴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레지던스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갑에는 여권, 신용카드, 현금 2천만 원 등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 공항으로 가서 왔던 길을 되돌아보았고 레지던스 이곳저곳도 다시 뒤져보았지만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지갑을 잃어버린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연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일이 이렇게 꼬이니 한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죠.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배운다고 영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에서 요리를 배울 거란 기대를 갖고 설레했을까?
외국인 지갑이나 훔치는 소매치기가 많은 이유진 한국에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버스에서 깜빡 잠든 동안 소매치기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제 사정을 말하고 연수 시작일을 하루 연기하고 지갑을 찾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저는 영어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라더니 경찰관이 내 영어도 못 알아듣네. 바로 또 실망했죠. 그런데 곧 영어를 잘하는 경찰관이 왔습니다. 경찰분들 모두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영어를 잘하는 경찰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영어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경찰관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경찰과 정말 소통이 잘 되었고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저는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답답한 마음도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제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신뢰가 가도록 여러 번 말해주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계속 절망적인 느낌과 안 좋은 감정만 쌓이고 있었는데 그 경찰관의 친절한 태도와 말에 조금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지갑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죠. 범인이라도 잡아서 여권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신고했던 거니까요. 며칠 후 그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지갑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저는 거의 포기하는 마음이었고 기대하지 않았었기에 너무 놀라면서 기뻤습니다. 그 경찰관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제 지갑부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맙소사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 지갑이 어디에 있었기에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는 거지. 저는 사실 지갑을 찾더라도 현금은 모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의아했죠. 그래서 그 경찰관에게 어떻게 지갑을 찾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지갑은 제가 탔던 버스 차고 분실물센터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공항에서 탄 버스 기사님에게 제가 내린 뒤에 한 승객이 제 지갑을 좌석에 떨어져 있었다면서 전달했고 경찰관이 조사하며 버스 회사에 문의하면서 외국인 여권이 있는 지갑이 보관소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사실 버스 기사님은 충분히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지갑을 손에 쥐고 경찰서 바닥에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것도 분실되지 않은 채 다시 찾게 되니 너무나도 기쁘면서 어안이 벙벙했죠.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양심에 감동했다는 말도 했지요. 한국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시민의식 수준이 높고 친절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떠도는 인터넷의 여러 정보들을 보면서 한국이 안전하고 양심적인 나라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사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 제가 몸속이었는데도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양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담당 경찰관은 제게 한국 사람들은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 일로 인해 저는 한국에 대해 나빠졌던 모든 생각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연수 프로그램도 즐겁게 잘할 수 있었죠. 레스토랑 동료들도 모두 친절했고 손님들의 매너도 무척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쾌한 감정도 솔직하게 잘 표현하면서도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었죠. 김치와 된장, 간장, 식초, 막걸리 등의 발효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맛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식은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다채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다녔지만 아직도 다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저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성공적으로 잘 해냈음에 매우 만족했지요. 영국에 돌아온 후 레스토랑에서 한국 연수의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저는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인 고속 승진인 만큼 연봉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몇 년 후 저는 제 소유의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운영하는 꿈의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오후였는데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잠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평범한 토요일이었지요. 주유소에 도착한 저는 차를 세우고 기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기름을 계속 넣었죠. 이바자 열쇠 내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험악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칼을 든 남성이 서 있었죠. 자, 열쇠 내놔.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남성은 칼을 휘두르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순간 겁에 질려 소리도 못 지르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죠. 주유소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제 차 열쇠를 빼앗고 차에 타려고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강도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강도는 제 힘을 쉽게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어느 누구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주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3명의 남자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세 남자는 제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달려와 강도에게 소리쳤죠. 강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 남성들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저리 가, 너희도 죽을래. 강도는 세 남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세 남자는 겁먹지 않고 남성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저는 울면서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싸움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남자분들은 강도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강도를 제압했죠. 저는 흐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남자분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차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강도가 체포될 때까지 함께 있어줬고 경찰에 강도를 넘기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 전하고 싶었지만 순식간에 그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SNS에 글을 올려 그분들의 선행을 알리고 행방을 수소문했죠. 글이 올라간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마도 자기 지인인 것 같다면서 어떤 분의 SNS 계정을 알려주었죠. 연락을 했더니 저를 구해준 분들이 맞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아 정말 다행이었죠. 그들은 근처 한인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한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 있었던 지갑 분실 사건을 떠올리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에서 큰 도움을 2번이나 받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따로 만나 감사한 마음을 정식으로 다시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새 한국인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니 그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 옆에 있었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저는 한국과 정말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큰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한국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의 사건은 또 한 번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은 영국에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한국인 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처럼 양심을 지키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돕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영국에 많은 한국 문화들이 퍼져 있지만 아직 영국 사람들은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에 대해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으니 비비안 씨는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과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정받으니 뿌듯함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